다면 씨가 제 딸 할인이를 품에 안더니 유니폼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어요. 잠깐, 지금 뭐 하시는? 말은 그렇게 나갔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렇게 단번에 2달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 제 딸 얼굴에 쫙 펴졌습니다. 눈썹이 풀리고 오므렸던 입술이 부드러워지고 작은 손이 다면 씨의 유니폼을 꼭 쥐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이없게도 안도부터 왔습니다. 대표 타이틀이고 뭐고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난 그 순간 그냥 허둥대는 아빠였습니다. 다면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유가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떨리는데 이상하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가 외면했던 7년 전의 배 사건으로 곧장 이어질 줄은. 그리고 그 진실을 꺼내기까지 제 무릎이 몇 번이나 꺾여야 하는지도. 사실 그날 배에 오른 것 자체가 무모한 결정이었어요. 아내 장례를 치른 지 2달, 할인이는 생후 3달.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분유 타는 것도 서툴고 트름 시키는 것도 영상 보고 배우고 기저귀 가는 건 매번 전쟁이었습니다. 대표님, 일정 미루시고 좀 쉬십시오. 비서실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움직이는 게 나아요. 거짓말이었죠.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할인이 울어. 좀 봐줘. 근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텅 빈 거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일정을 잡았어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2박 3일 여객선 노선 점검. 실은 그냥 도망이었습니다. 배에 오르던 날 속초항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다들 설레는 얼굴이었죠. 저만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할인이를 안고 승선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직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대표님, 환영합니다. 고개를 숙여 답례했지만 사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 애를 키우나 봐. 불쌍하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캐빈에 들어가자마자 할인이를 침대에 뉘었습니다. 할인아, 응,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분유를 탔어요. 온도를 확인하고 젖병을 입에 갖다 댔죠. 할인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좀 먹어줘.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출항 신호를 울렸어요. 낮고 긴 경적 소리가 선체를 흔들었죠. 할인이 울음이 그 소리에 묻혔다가 경적이 끝나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안고 캐빈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근데 갑판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 저기 갈매기. 사진 찍자, 찍어.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지나갈게요. 할인이 울음이 계속됐고 사람들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어요. 애가 왜 저래? 아빠가 잘못 키우나 봐. 저는 등을 구부린 채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배고픈 거야? 아니면 어디 아파?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괜찮았습니다. 체온을 재봤어요. 정상이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남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명찰에 수석 퍼서 이다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승객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목소리가 낮았어요. 업무적인데 따뜻한, 묘한 온도의 말투였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거절했어요. 근데 다면 씨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보채는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망설였습니다. 근데 할인이 울음이 더 커졌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면 씨가 할인이를 받아 안았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인이 울음이 잠깐 멈췄어요. 다면 씨는 할인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을 빠는 습관이 있네요. 배고플 때 나오는 신호예요. 그녀가 할인이 몸을 살짝 돌려 안았습니다. 몸을 뒤트는 리듬이 있어요. 뭔가 찾는 거예요. 분유는 안 먹는데 제 말에 다면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혹시 조용한 곳으로 가도 될까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따라갔습니다. 갤리 옆 작은 공간이었어요. 문을 닫자 복도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다면 씨가 의자에 앉더니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유니폼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지금 뭐 하시는? 제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최근에 아이를 잃었어요. 몸이 아직 기억해요.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말끝이 흐려졌어요. 할인이가 젖을 물었습니다. 울음이 뚝 끊겼어요.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할인이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달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거든요. 찡그렸던 이마가 펴지고 꽉 쥐었던 주먹이 풀리고 떨렸던 턱이 고요해졌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제 딸이. 죄송합니다. 다면 씨가 말했어요. 규정 위반인 건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간절해 보였어. 그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이도 이렇게 안아보지 못하고 보냈거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상실은 모양만 다를 뿐 냄새가 비슷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면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아내를 잃고 아이를 키우고 매일 무너지는데. 알아요. 다면 씨가 작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무너져요. 할인이가 젖을 놓았습니다. 잠든 거예요.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이 애가 찾던 게 이거였나 봐요. 엄마를.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젊은 여성 승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 문채린이라고 적혀 있었죠. 선상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채린 씨가 다가와 다면 씨를 노려봤어요. 수석 퍼서가 승객에게 이런 행동을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면서 채린 씨, 잠깐. 이 승객분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퍼서님이 먼저.
저를 향한 시선이 차갑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딸을 살리고 있습니다. 살린다고요?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보고 올라가면 징계감입니다. 그럼 올리세요. 다면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책임이에요. 채린 씨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죄송해요. 일이 커질 것 같네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이 배를 운영하는 그룹의 총괄을 맡고 있어요. 다면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명함을 건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일 커지는 거 싫어요. 이미 컸어요. 그리고 제 딸이 웃었어요. 2달 만에 처음이에요. 다면 씨가 할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쁜 아이예요. 닮았어요. 아내를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매일요. 짧은 대화였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언어 같은 거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높아진 거죠. 할인이가 눈을 뜨며 칭얼거렸어요. 제가 안을게요. 다면 씨가 할인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바다가 좀 흔들리는 거야. 신기하게도 할인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할인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무너질 때 같이 있어줄 사람. 근데 그땐 몰랐죠. 그 바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장 속에서 제가 얼마나 비겁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는지.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우리만 고요했어요.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출항부터 기분이 좀 그랬어요. 속초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2박 3일 노선. 갑판 위엔 사진 찍는 사람들. 면세점 앞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레스토랑에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제 품엔 계속 우는 할인이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요. 통로 지나가는 승객들한테 100번은 허리 숙였습니다. 분유도 거부, 기저귀도 깨끗한데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배 진동 때문인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죠. 캐빈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뉘면 울고, 안으면 울고, 놓으면 더 울었어요. 창밖으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할인이 울음소리만 귀에 꽂혔어요. 할인아, 제발. 간절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죠. 아빠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할인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생후 석 달짜리 아기. 저는 그 울음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지옥이었어요. 할인이가 3시간마다 깼습니다. 분유를 줘도 두어 모금 빨다가 밀어냈고 기저귀를 갈아도 울음은 계속됐죠. 새벽 4시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빈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지만 냉기가 올라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이한테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엄마는 없잖아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났습니다. 출산 후 3주 만이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아내는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고 급발진 사고였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할인이 안고 멍하니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힘내십시오.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손은 악수를 하는데 머리는 텅 비어 있었죠. 이제 어떻게 살지? 그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죠. 아침이 되자 배는 공해상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수평선만 보였어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끝없는 파란색이었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인아, 바다 봐. 예쁘지? 할인이를 안고 창가에 섰지만 아이는 관심 없었어요. 그냥 울었죠.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 복도로 나갔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근데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니,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어요.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죠. 옆 테이블에선 젊은 부부가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잘 먹네, 우리 아기.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 행복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저한텐 고문이었어요. 손님 들어가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돌아섰어요. 가판으로 나갔죠. 바람이 거셌습니다. 3월 초 동해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할인이가 추울까 싶어 겉옷으로 감쌌습니다. 제 코트를 벗어서 아이를 둘둘 말았죠.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쳤어요. 하얀 포말이 일었다가 사라졌죠. 햇빛이 파도에 반짝거렸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제 눈엔 그저 차가운 물덩이로만 보였어요. 아빠도 모르겠어. 할인이한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맞는 건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객님. 돌아보니 어제 그분이었습니다. 이다면 씨. 오늘은 머리를 반만 올리고 가벼운 화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유니폼이 단정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어제 그 아기시죠? 네, 맞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눈꺼풀이 무겁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다면 씨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아기는 좀 나아졌어요? 아니요. 여전히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인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봐도 될까요? 어제도 도움받았는데 폐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다면 씨가 웃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제 근무 시간이에요. 승객 돕는 게 제 일이고요. 할인이를 건넸습니다. 다면 씨가 받아 안더니 할인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이 부었네요. 목소리도 쉬었고. 많이 울었구나. 어제부터 계속이에요. 분유는요? 거의 안 먹어요. 한두 모금 빨다가 밀어내고
다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할인이 뺨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혹시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침묵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파도 치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배 엔진 소리.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면 씨가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어요. 죄송해요. 괜히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말하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매번 말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다면 씨 눈빛이 흔들렸어요. 힘드시겠어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다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달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유산이었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입 밖에 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근데 배에 오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일하면서 잊을 수 있어서 일로 잊으려고 하는 거군요. 네. 승객님도 그래서 배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전곡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도망치려고. 도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면 씨가 말했습니다. 살기 위한 도망도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할인이가 몸을 움츠였습니다. 다면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할인이를 더 감쌌어요.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여기 바람이 너무 세요. 네, 그럴게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따뜻했어요. 다면 씨가 할인이를 흔들며 걸었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바람 무서웠지. 신기하게도 할인이 칭얼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제 아이한테 하려던 거 하는 것 뿐이에요. 그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인이가 도움이 되는 거네요. 많이요. 다면 씨가 할인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제가 견디는 것 같아요. 그 순간 할인이가 다면 씨 유니폼을 잡아당겼어요. 작은 손으로 꽉 쥐고 입술을 빨기 시작했죠. 배고픈가 봐요. 분유 줘볼게요. 캐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분유를 탔어요. 포트에서 물을 받고 분유를 넣고 흔들어 섞고 손목에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젖병을 다면 씨에게 건넸죠. 다면 씨가 할인이 입에 젖꼭지를 갖다 댔습니다. 할인이가 빨았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밀어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입을 꼭 다물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배고픈 것 같은데. 다면 씨가 다시 시도했지만 같았습니다. 할인이는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울음이 커졌습니다. 혹시. 다면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요? 아니에요. 그냥. 그녀가 고개를 저었죠. 근데 표정이 복잡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든 들을게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다면 씨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모유를 찾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지금은 일단 할인이가 먼저입니다.
알겠어요. 다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그 공간으로 다시 갔어요. 갤리 옆 작은 방.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다면 씨가 의자에 앉더니 단추를 풀었어요. 할인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젖을 물렸습니다. 할인이가 빨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멈췄습니다. 고요했죠. 배 엔진 소리만 낮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괜찮아요. 다면 씨가 할인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표정 보면 제가 더 고마워요. 힘드시죠? 네. 근데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이한테 못해준 걸 이렇게라도 하는 것 같아서요. 할인이가 젖을 놓았습니다. 배가 부른 거였어요.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면 씨가 할인이를 토닥이며 트름을 시켰습니다. 능숙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연습하셨어요? 네. 임신했을 때 육아책 보면서 많이 연습했어요. 좋은 엄마가 되셨을 텐데. 못 됐죠. 다면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회도 못 가져봤으니까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인이한테요. 다면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전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승객님, 윤서준이라고 부르세요. 승객님은 너무 멀어요. 서준 씨. 네. 저는 다면이에요. 이다면. 알고 있습니다. 명찰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숨소리만 들렸어요. 고르고 평화로운 숨소리였습니다. 서준 씨는 왜 혼자 이 배에 오셨어요? 다면 씨가 물었습니다. 업무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선 거짓말이 안 나왔어요. 도망이에요. 결국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 생각이 너무 나서요. 거실 소파, 침대, 부엌, 욕실. 모든 곳에 아내가 있어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근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죠.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알아요. 다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집에 못 가 있어요. 아기 방 문을 열 수가 없어서요. 준비했던 거예요? 네. 옷도 사고, 침대도 놓고, 모빌도 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닫힌 방이에요. 그녀가 할인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와요. 여기선 그 방이 안 보이니까요. 똑같네요. 우리. 네. 도망자들이죠. 둘 다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근데 그 웃음 속에 이상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할인이가 잠들었습니다. 다면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할인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이 체온이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밤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면 씨가 주저하다 대답했어요. 네. 9시쯤 캐빈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서준 씨. 네.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제 봤던 승무원 문채린 씨가 소문을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결국 말했어요. 제가 이 배 주인이에요. 정확히는 이 배를 운영하는 그룹의 총괄이죠. 다면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해운물류 전체를 맡고 있어요. 그녀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거리를 두실 것 같아서요. 당연히 거리를 둬야죠. 전 직원이고 서준 씨는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내 잃고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그냥 사람이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면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잡하네요. 미안합니다.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요. 오래 침묵이 흘렀어요. 다면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9시에 갈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킬게요. 근데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면 씨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할인이를 안고 주저앉았어요. 다행이다. 할인아. 아이 머리에 입 맞췄습니다. 살았어. 우리. 근데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았어요. 다면 씨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제 필요 때문에, 할인이 때문에 그녀의 아픔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요. 바다는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를 실은 채 어디론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건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항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갑판으로 몰렸어요. 저는 캐빈에서 짐을 쌌습니다. 할인이는 유모차에서 조용했어요. 어젯밤 다면 씨가 수유하고 간 뒤로 계속 잘 잤거든요. 정말 신기해. 아이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일정은 간단했어요. 현지 파트너사 미팅, 점심 식사, 그리고 바로 귀국 배편. 할인이를 안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아이를. 비서가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조용히 있을 거예요. 다행히 할인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배에 다시 올랐어요. 같은 노선, 같은 배. 근데 느낌은 달랐습니다. 올 때는 도망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겼달까요. 다면 씨가 있으니까. 저녁 때 그녀가 캐빈으로 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다면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괜찮아요? 네, 오늘 컨디션 좋아요. 다행이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들어와서 할인이를 안았어요. 아이가 다면 씨를 보자 팔을 뻗었습니다. 알아보나 봐요. 그러게요. 다면 씨가 할인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왔어. 응.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라는 단어. 다면 씨도 깨달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실수. 괜찮아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침묵이 흘렀어요. 할인이가 젖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면 씨가 단추를 풀었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였어요. 서준 씨, 다면 씨가 불렀습니다. 네, 제안 받아들일게요. 돌아봤습니다. 진짜요? 네, 6개월만. 그 후엔 다시 제 일로 돌아갈게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 때문이에요. 다면 씨가 할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아이한테 못 해준 걸 이 아이한테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저도 필요해요. 이 시간이 아물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감정 개입은 하지 말아요. 저도 서준 씨도 이건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다면 씨가 서울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캐리어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둘러보더니 작게 탄성을 냈어요. 생각보다 넓네요. 불편하실까요? 아니요. 그냥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할인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연한 노란색 벽지, 흰색 침대, 모빌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예쁘네요. 부인분이 준비하셨어요? 네. 다면 씨가 벽에 붙은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가 배부른 모습으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오래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다면 씨 방은 옆방이에요. 객실을 보여줬습니다. 넓은 침대, 책상, 옷장, 개인 욕실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할인이가 바운서에 누워 칭얼거리고 있었죠. 다면 씨 왔어. 이제 괜찮아. 아이를 안았습니다. 다면 씨가 나와서 할인이를 받아 안았어요. 제가 볼게요. 그렇게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할인이 울음. 다면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유하고 트름시키고 다시 재웠죠. 새벽 5시, 또 울음. 같은 루틴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제가 배워야 해요.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다면 씨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낮엔 제가 회사 가고 다면 씨가 할인이를 봤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장난감이 정리되고 빨래가 개져 있고 은은한 아기 비누 냄새가 났어요. 밥 하셨어요? 네. 간단하게요. 식탁에 국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같이 먹어요. 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인이는 바운서에서 졸고 저와 다면 씨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요리 잘 못해서. 아니에요. 충분히 맛있어요. 밥 먹다가 할인이가 웃었어요. 잠결에 웃는 거였죠. 저 표정 봐요. 다면 씨가 말했습니다. 천사 같아요.
정말요. 저도 웃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네요. 다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네. 이상하죠. 우린 남인데. 근데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루틴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엔 제가 할인이 기저귀 갈고, 다면 씨가 수유하고, 낮엔 다면 씨가 아이 보고, 저녁엔 같이 저녁 먹고, 밤엔 교대로 아이 달랬습니다. 서준 씨, 오늘 밤은 제가 볼게요. 아니에요. 제 차례예요. 결국 둘 다 일어났어요. 할인이를 같이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인사팀에서 온 서류를 검토했어요. 직원 복지 개선안이었습니다. 선상 근무자 처우 개선, 중얼거리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클릭하다가 우연히 인사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직원 검색창이 떴습니다. 무심코 이다면을 쳤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경력 평가, 상벌 기록.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16년 3월. 동해 북상항로 선상 의료사건 관련 견책. 손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더 읽었습니다. 승객 응급 상황 발생, 초기 대응 미흡으로 승객 가족의 항해 접수. 회사 이미지 실추. 책임자로 이다면 수석 버서 지정, 3개월 정직 처분. 숨이 막혔습니다. 보고서를 더 열었어요. 회의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25일 긴급 경영회의. 참석자 명단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어요. 윤서준 상무당시 직책. 회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본건은 언론 노출 시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장 책임자인 이다면 퍼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제 발언이 있었어요. 이해 없습니다. 단, 네 글자.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읽었습니다. 실제 사건 내용이 나왔어요. 승객 1명이 선상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면 씨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근데 배에 제세동기가 고장나 있었고, 의료진도 없었고, 다면 씨는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결국 승객은 항구 도착 전에 사망했다고. 유족이 항의했고, 회사는 책임을 다면 씨에게 떠넘겼다고. 제세동기 고장은 관리팀 책임이었고, 의료진 부재는 인사팀 책임이었는데, 모든 걸 현장 책임자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저는 이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추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다면 씨의 진술서가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세동기가 작동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래 인사팀 코멘트. 책임 회피 발언으로 간주. 반성 불충분. 토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다면 씨는 3개월 정직 후 복직했지만 인사 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승진 누락, 포상 제외, 평가 하향. 7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였어요. 저 때문에. 제가 이해 없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면 씨가 소파에 앉아 할인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옛날의 숲속에 부드러운 목소리,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제 안은 지옥이었어요. 서준 씨, 괜찮으세요? 다면 씨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좀 힘드네요. 쉬세요. 제가 할인이 볼게요. 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하지? 말해야 할까요? 사과해야 할까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7년 전 당신 인생 망가뜨린 게 접니다라고? 제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라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새벽 4시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다면 씨가 소파에 앉아 할인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또 깼어요? 네. 30분 전에 다면 씨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안을게요. 괜찮아요. 거의 잤어요. 할인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다면 씨. 네.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망설였습니다. 그냥 물어봐야 할까요? 7년 전에 배에서 사고 있었죠. 다면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인사 기록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걸 찾아보셨어요? 우연히 봤어요. 근데 말을 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처리된 것 같던데요. 다면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당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받아들이신 거예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체념한 거예요. 그녀가 창밖을 봤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거든요. 회사는 이미 결론 내렸고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니까. 그래도 서준 씨, 다면 씨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쯤 와서 뭐가 달라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요. 다면 씨가 일어섰습니다.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내일 할인이 예방접종이잖아요. 네. 쉬세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숨겨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할인이 숨소리만 들렸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숨소리. 근데 제 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면 씨를 피했어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도 서재에 박혀 있었습니다. 서준 씨, 저녁 드세요. 아니요. 바빠서요. 아까부터 계속 안 드시는데. 괜찮아요. 문을 닫았습니다. 다면 씨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다면 씨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준 씨. 네. 나와서 얘기 좀 해요. 지금 바빠서요. 저 바보 아니에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뭔가 있는 거 알아요. 말씀하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다면 씨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시면 나갈게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왜 이러세요? 죄송해요. 뭐가요? 제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뭔데요? 다면 씨가 다그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7년 전 그 회의에 제가 있었어요. 다면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경영회의. 당신한테 책임 떠넘기기로 결정한 회의. 거기 제가 있었어요. 그녀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 거짓말이죠. 다면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다면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죄책감이었어요. 처음엔. 근데 지금은 그만해요. 다면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금세 소문을 탔습니다. 처음엔 회사 내부 게시판이었어요. 익명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죠. 해운그룹 총괄, 선상 승무원과 부적절한 관계. 클릭 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 오너 3세 맞아? 승무원이 누구야? 다음 날 포털 사이트 연예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해운그룹 윤서준 대표, 선상 승무원과 스캔들. 사진까지 실렸어요. 배에서 찍힌 제 모습, 다면 씨가 할인이를 안고 있는 흐릿한 사진. 누가 찍은 건지 알았습니다. 문채린. 기사 내용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갤리 인근에서 목격된 부적절한 행위. 7년 전 사건 책임자를 집으로 데려가 동거. 유산한 여직원의 약점을 이용한 의혹. 토할 것 같았습니다. 회사 전화가 불났어요. 대표님,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 있습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해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다면 씨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사흘째였어요. 그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할인이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수유를 할 수 없어서 분유로 돌아갔어요. 할인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거부했죠. 제발 제발 좀 먹어줘. 간신히 먹이고 트름시키고 기저귀 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사들이 사퇴를 요구했어요. 대표님,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잠시 물러나시는 게. 아버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십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아, 당장 와라. 회장실로 갔어요. 아버지는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룹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 주가는 떨어지고 거래처에선 신뢰도 문제 제기하고.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 내보내.
그리고 사과문 발표에 일시적 착오였다고. 못합니다. 다면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부탁한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넌 후계자야. 개인 감정 따위로 움직이면 안 돼. 전 이미 아버지가 원하는 후계자가 아닙니다. 7년 전 사건, 아버지도 아시죠?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다면 씨한테 책임 떠넘긴 거.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늦었지만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면 씨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다면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할인이가 당신을 찾아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다면 씨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뭐 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쉬어 있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이미 들었어요. 이제 그만 가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손으로 문을 막았어요. 다면 씨, 제발 들어주세요. 뭘 더 들어줘요? 당신이 저 망가뜨린 거 이미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망가뜨렸어요. 비겁했고 책임 회피했고 당신을 배신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근데 목이 메었습니다. 할인이만은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겁났어요. 당신이 떠날까봐. 결국 똑같잖아요. 저 이용한 거잖아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죄책감이었고 필요였고. 근데 지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다면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이요. 죄책감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일어섰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할인이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당신이 옆에 없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면 씨가 울먹였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할인이도 이 집도 다 익숙해졌어요. 근데 당신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잡을 겁니다. 7년 전 일도 지금 소문도 전부 어떻게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전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인이를 안고 거실을 걸었어요.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새벽 5시 다면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못 주무셨어요? 네. 할인이는요? 1시간 전에 잤어요. 다면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인이를 내려다봤어요. 보고 싶었어요. 안아보시겠어요?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다면 씨가 할인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 씨. 네. 전 이제 떠날게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더는 못 있겠어요. 이 집에 당신 옆에. 제발. 할인이는 사랑해요. 진심으로. 근데 당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한 달, 두 달, 어쩌면 영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지켜봐 주세요. 뭔데요? 제가 진실을 말하는 거요. 도망 안 치는 거요. 다면 씨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자회견 할 겁니다. 7년 전 일, 지금 일 전부 밝히고. 미쳤어요? 그러면 당신 끝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긴요. 회사는요? 가족은요? 당신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요. 저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요. 이미 망가뜨린 인생이에요. 7년 전에 이제 제대로 망가뜨릴 겁니다. 이틀 후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본관 대강당에 기자들이 몰렸어요. 카메라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비서실장이 옆에서 원고를 건넸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한 안전한 사과문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서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저는 이다면 씨를 사랑합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그분은 제 딸을 살렸고 저를 살렸습니다.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 제가 부적절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2016년 3월 선상의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다면 수석 버서는 최선을 다해 승객을 살리려 했습니다.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그분한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고장난 제세동기는 관리 소홀이었고 의료진 부재는 인사 실패였는데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7년 동안 그분은 부당한 징계 기록을 안고 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 깜빡거렸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회사는 공식 사과하고 다면 씨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다면 씨.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보신다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 딸에게 엄마 같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른이 되고 대표가 되고 수백 명 앞에서도 안 울었는데 그날은 울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표님 사퇴하실 겁니까? 이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개인적 감정을 회사에 개입시킨 거 아닙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상을 내려왔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에 소집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다면 씨가 로비에 계십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네. 뛰어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다면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를 안고 왔어요. 다면 씨가 말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봤어요. 쾌견. 다면 씨. 바보 같으시네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서요. 저도요. 다면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미워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할인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2달 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우리 둘 다 필요한가 봐요. 다면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집에. 네. 손을 잡았습니다. 다면 씨 손이 떨렸어요. 제 손도 떨렸습니다. 근데 함께 잡으니 안정됐습니다. 셋이 함께 회사를 나섰어요. 밖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만.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다면 씨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할인이는 카시트에서 졸고 다면 씨는 창밖을 보고 저는 그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소송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녀를 봤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다면 씨가 고개를 기댔습니다. 제 어깨에. 저도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불안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 폭풍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가운데였어요. 근데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셋이 함께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전 그냥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아직도요. 방금 전 카메라 앞에서 제가 뭘 말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저를 겨우 붙들어 주더라고요. 집 앞에 내렸을 때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쇠를 꺼내 들고도 문고리를 돌리지 못했어요. 안에 다면 씨가 없다는 게, 할인이 혼자 울고 있을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해서요. 문을 여는 게 무서웠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다면 씨가 앉아 있었거든요. 할인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스탠드 하나만 켜진 거실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다면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신발도 안 벗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려고요. 근데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회견 받습니다. 다면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회사도 평판도 다 위험해지는데. 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 얼굴만큼은 선명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비겁한 채로 살 것 같아서요. 평생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면 씨 없으면 저랑 할인이는 못 삽니다. 진짜로요. 다면 씨가 할인이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눕히고 천천히 제게 걸어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손이요. 저도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요. 할인이 얼굴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보게 되고, 집 나왔는데도 밤마다 애 울음소리 들리는 것 같고 미칠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정말로요.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다면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하세요. 뭐든지요. 다시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저도 그럴게요. 우린 이제 함께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참지 않았어요. 참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울었습니다. 36에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제대로 운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옹알이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옆에 다면 씨가 누워서 할인이 배를 간지럽히고 있었고, 애가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다면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분유 데울게요. 오늘은 제가 탈게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배워야죠. 주방에 가서 분유를 탔습니다. 온도를 재고 거품을 빼고 할인이 입에 맞는 각도로 젖꼭지를 기울이는 것까지요. 다면 씨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많이 늘으셨네요. 선생님이 좋아서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다면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도 좀 쑥스러웠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요. 회사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7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고, 일부 임원들이 사퇴했어요. 언론은 연일 제 이름을 거론했고, SNS에선 찬반이 갈렸습니다. 오너 3세 치곤 용기 있다. 결국 이미지 세탁 아니냐. 저 여자한테 얼마 줬길래. 댓글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지만 이젠 읽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집에 돌아가면 다면 씨와 할인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기준이 됐어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가. 그것만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면 씨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복직 제안이요. 전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받으실 거예요? 다면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배는 그립거든요. 바다 냄새도 손님들 웃는 얼굴도. 근데 그녀가 할인이를 봤어요. 이 애 놔두고 가는 게 상상이 안 되네요. 전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면 씨 인생이에요.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다만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돌아오실 거면 꼭 돌아와 주세요. 저희 기다릴게요. 할인이랑 제가요. 다면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보 같으시네요.
그 말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젠 그 말이 좋았거든요. 3개월 뒤 다면 씨는 결국 배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2주 승선하고 1주 휴가 받는 조건으로요. 회사가 특별히 조정해 준 스케줄이었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다면 씨가 필요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요. 첫 출항날 속초항까지 배웅 갔습니다. 할인이를 안고 부두에 서 있었어요. 다면 씨가 유니폼 입고 배에 오르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돌아서서 손 흔들 때 할인이도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안녕. 그 말에 다면 씨 눈이 반짝 젖었습니다. 손을 더 크게 흔들더니 입 모양으로 말했어요. 금방 올게. 배가 멀어지는 걸 한참 지켜봤습니다. 할인이가 제 목에 매달려 중얼거렸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곧 와. 우리 기다리자. 응. 애가 제 볼에 쪽 소리내며 뽀뽀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따뜻한 거구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인이가 잠들었습니다. 백미러로 애 얼굴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자. 늦었어도 지금부터라도요. 다면 씨가 없는 2주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할인이가 밤에 깨서 울 때마다 전 서툴게 달래고 재우고 또 깼어요. 분유 온도 맞추는 것도 기저귀 가는 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알았거든요. 2주 후면 다면 씨가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힘들면 영상통화로 얼굴 볼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어느 새벽 할인이 재우고 나서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끊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무리더라고요. 연기 내뿜으면서 하늘 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운 것 같아서요.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러지 않으면 저랑 할인이 못 살 것 같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마치 대답 같았거든요. 그래, 너희 잘 살아라. 그런 목소리 같았습니다. 드디어 다면 씨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속초항에 또 갔어요. 할인이 손잡고 부두에 섰습니다. 배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갑판 위에서 다면 씨가 손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다. 할인이가 소리 지르며 뛰었어요. 전 애 손 놓치지 않으려고 뒤따라 뛰었습니다. 다면 씨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할인이가 와락 안겼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할인이. 다면 씨가 할인이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애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장면 보면서 전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진 찍을 걸 그랬나 싶었지만 눈에 담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다면 씨가 저를 봤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겨우요. 다면 씨는요? 저도 겨우요.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할인이가 제 다리에 매달려 말했어요. 아빠, 이제 집 가자. 엄마도 같이. 그래, 같이 가자. 3명이 손잡고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갈매기가 울었고 바다 냄새가 났어요. 평범한 오후였지만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다면 씨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전 식탁 닦고 그릇 꺼냈어요. 할인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 쌓고 있었고요.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다면 씨가 물었습니다. 아무거나요. 다면 씨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요. 오글거리시네요. 진심인데요. 그렇게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식탁에 음식 차려지고 셋이 둘러앉았어요. 김치찌개 김 오르고 밥 뜨고 숟가락 부딪는 소리 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같이 말하고 같이 먹었어요. 할인이가 밥풀 묻힌 입으로 웃었고 다면 씨가 닦아줬어요. 전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법적으론 아직 아니지만 마음으론 이미 가족이었어요. 피보다 진한 게 있다면 이런 매일매일의 밥상이 아닐까요? 밤이 됐습니다. 할인이 재우고 다면 씨랑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으론 도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다면 씨, 전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저랑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순간 다면 씨가 굳었습니다. 전 황급히 덧붙였어요. 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준비 안 됐으면 천천히 해도 되고요. 다만 언젠가 그럴 수 있을까 해서요. 다면 씨가 한참 가만히 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전 유산한 몸이고 배 타는 여자고 오너 가문이랑 안 어울리는데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진 제가 정해요. 그리고 전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다면 씨 아니면 싫어요. 진심이에요. 다면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보 같으시네요. 정말로요. 그래도 대답해 주세요. 다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네. 언젠가요. 제가 준비되면요. 그 대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 그녀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다면 씨도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약속하세요.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네. 약속할게요. 우린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속초 등대전망대 아래 산책로를 걸었어요. 할인이는 이제 제법 걸어서 다면 씨 손잡고 아장아장 갔습니다.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바다가 반짝였어요. 아빠, 저거 봐. 할인이가 소리 지르며 갈매기 쫓아갔습니다. 다면 씨가 웃으며 따라갔고 전 그 뒤를 천천히 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어요. 재조사 결과 나왔고 공식 사과문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간단히 답장하고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중요한 건 여기 있었거든요. 앞서가는 두 사람이요. 아빠, 빨리 와. 할인이가 손짓했습니다. 전 달려갔어요. 다면 씨 옆에 서니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가 우리 손을 포개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나 같이. 그래, 같이. 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여보 봤죠? 전 이제 괜찮아요. 할인이도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속으로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젠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 뭐 해? 할인이가 고개 갸우뚱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세 명이 다시 걸었습니다. 등대가 점점 가까워졌고 파도 소리가 커졌어요. 솔직히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까칠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의 숨, 오늘의 손, 오늘의 밥. 그걸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 배웠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끼린 말 안 해도 알아듣는 호흡이 있다는 것을요. 이다면과 할인이에게서 배운 그 호흡을 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늦었어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제가 망가뜨린 시간만큼 더 오래 함께 하겠다고요.